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된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치감형 폐지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주치감형 폐지에 대해 국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입법부로 공을 넘겼는데요. 취중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자는 주치감형 폐지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주치 감형 폐지 논란 그리고 이제 조두순 출소 반대 이런 청원이 그 20만 명이 넘으면서 청와대에서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주치 감형, 주치 감경이라고 그러죠. 그 감경 폐지 논란은 이제 조두순 씨가 이제 출소할 때가 되니까 이런 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 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피해자도 불안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소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됐던 게 그 당시 왜 이렇게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충격적 범죄인데 형이 왜 12년형밖에 안 됐느냐. 맞습니다. 그것은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형법 조항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이 되면 형을 감경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한 범죄에 대해서 감경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런 조항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청원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치 감형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경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맞냐 이런 심정적 동의가 이제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주치나 술을 먹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주치 감경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는 흔치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술을 마시고 본인이 필름이 이른바 끊긴다고 그러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이 술만 마시면 주사가 있어갖고 폭력적 성향으로 변하는 걸 알고 그리고 술을 마셔서 결국 범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주치 감경을 안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법에서는 이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폭력적 성향으로 변하는 걸 술만 취하면 그걸 알면서도 술을 마실 때는 정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령 이제 범죄에서 도구를 이용하는 것처럼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고 봐서 이땐 주치 감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치 감경이 되는 경우는 술 마시면 전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어느 날 최초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가 돼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결국은 주치 감경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너무나 이제 사실은 큰 피해고 또 마음이 동의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지난 그 4일 국회에서도 보면 조두순 법이 이제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발의되어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이런 법들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제기됐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주치 감경 조항 자체를 아예 폐지하자. 그런 것이 이제 국회에서 뭐 발의도 되고 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동폭력, 아동학대나 또는 성폭력에 대해서만 이제 주치 감경 조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속 반대도 있고 해서 아직은 주치 감경 조항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신중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신중론의 입장을 펴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의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형법은 이제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책임주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은 범죄가 있으면 그의 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죄와 벌이 같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죄는 벌이 따르고 이 벌이 이른바 이제 자기가 죄진 만큼 이제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죄라는 것은 본인이 정신이 있을 때 이제 결국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정신병자라거나 술이 취해서 만취 상태라거나 그럴 때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결국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령 전혀 어린애, 아주 그 어린애 판단력이 없는 어린애가 뭐 총을 갖고 놀다 잘못해서 이제 오발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걸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술 취하게 되면 필름이 끊기면
전혀 그게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주치강경이라는 것이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돼서 형을 강경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반 형법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강경해 준다는 거예요. 그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경우도 있지만 네. 정신 치매 노인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정신 뭐 박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심신미약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주치강경은 이런 심신미약 상태 중에 하나의 예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 일종의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대한 일반적 형법 조항을 감경해버리면 네. 그럼 주치강경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것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 형법 체계가 흔들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치강경만 딱 떼어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라면 몰라도 모든 범죄에 대해서 뭐 살인이나 상해나 뭐 절도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결국 그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감경 조항을 폐지한다는 것은 형법의 그 책임주의 원칙에 대해서 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어서 그렇군요. 신중론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만취 상태나 술에 취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더 가중 처벌된다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네. 이제 가중 처벌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취한 범죄는 따로 명정죄라고 그래서 결국 따로 죄명이 있습니다. 처벌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이때는 이제 자발적 음주의 경우에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 변명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강경을 이제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형법의 일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술 마시고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 이른바 이제 그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기억을 전혀 못하는 거죠. 술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고 범죄는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 싸운 기억이 전혀 없는 그 책임 능력이 없는데 이걸 처벌하는 것은 결국은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근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치강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조두순 사건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해외 사례를 좀 잘 연구한다면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죠. 해외에서는 이제 대부분 주치강경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술과 성과 타락은 그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간이 그 술에 취하면은 뇌의 기능이 저하되니까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서에 보면은 포도주를 독사의 독이라 그러거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술 취함에 대해서 금지하고 경계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인격과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다른 것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비되거나 중독되거나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참으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술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범죄의 상당 부분은 그 술로 결국 인해서 일어나고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한 뭐 70-8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술을 부르고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정도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알코올로 인한 술로 인한 이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어떤 일반인한테 경고적 효력 또 본인한테도 어떤 경고적 효력이 이제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결국 그리스도 우리 성경 말씀에도 죄 지은 자도 건져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술 취하고 범죄 저지르는 게 상습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연히 술을 한번 너무 많이 먹어서 과하게 먹었는데 필름이 끊겨서 이제 범죄가 된 그런 경우에까지도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그 사람한테 전과자의 낙인을 찍어서 정말 사회에 복귀하기 어렵게 하느니 보다는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교정의 기회.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정말 중한 범죄, 조두순 사건처럼 이런 중한 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치 강경을 폐지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도 재판부에서 상황을 보고 이 경우에는 주치 강경을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운영에 사실은 법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안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법을 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치 강경에 대한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더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전념하는 연말연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